안녕하세요. 기농이신 안피디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퇴근 후 도시근교 1000평 나무 농사를 준비 중이신데 밭에 재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화분에 재배하는 게 나은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노지 재배와 화분 재배 사실 둘 다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걸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지냐 화분이냐의 이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실 거라고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농이신 안피디입니다. 충남 서산 미선농원의 남기준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지금 전체 여기가 몇 평인가요? 여기가 1000여 평 가까이 돼요. 900 몇십 평 돼요. 1000평. 네. 지금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조경업을 올해 굉장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0년 됐어요. 네, 노지만 심었죠. 아, 노지에다가? 네, 그냥 노지에 땅에다 그냥. 네. 공사에 하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하자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네. 화분에도 키워보고 네. 마술 화분이라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거를 갖다 다시 비교를 해봤지 두 가지를. 그런데 이게 성장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네. 원래 노지 몇만 평 하셨어요, 그럼 지금? 원래 최고만 할 때 8만 평. 여기는 침엽수 블루엔젤이 심어진 1000여평 밭입니다. 정말 다양한 크기의 블루엔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밭에 심는 것의 사실 첫 번째 장점은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낮다는 것입니다. 밭에 심고 배수 관리만 잘 되도록 물길만 잘 터주시면 식재비, 인건비 외에 사실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물 빠짐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마사키가 있는 땅이 더 좋고 황토가 있다가 보면은 네. 돌을 더 깊게 내야 되고. 네. 여기는 경사가 있잖아요. 아, 경사도 좀 네. 있으니까. 땅 토질에 따라서 변하죠. 마사나 네. 모래끼가 있으면 조금 낮아도 상관없고 네. 배수구만 잘 뚫으면 되니까요. 네. 황토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야 네, 좋겠고. 노지나무 농사의 두 번째 장점은 관리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잡초 방지와 응애 등 병해충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히 신경 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배에 큰 시간을 들일 수 없는 직장인 분들에게 정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우는 거는 편죠 사실은. 일단은 좀 재배하기가 편하네요, 지금. 예. 관리가 아무래도 손이 덜 가지. 화분 재배는 매일 신경 써야 되고 네. 매일 물 주고 관찰해야 되는 가끔만 와서 풀 관리, 다 네. 약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응애약만 좀 해주면 되고. 별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방치해도 그렇죠. 해서 키우셔도 1년에 날짜를 따지면 한 10일 정도면 충분하겠죠, 재배하는데. 10일 정도만 봉사하면 되죠. 노지나무 농사의 세 번째 장점은 나무가 태풍에 강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분 재배의 경우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매우 취약해질 수 있지만 노지에 심겨진 나무는 강하게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풍에 강한 편입니다. 태풍이 올까봐 혹시 그래서 여기 말뚝이랑 이렇게 예. 박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잡아주셨네요, 나무를. 나무가 크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 거죠. 그동안에 바람 불어도 괜찮았는데 혹시나 해서. 노지 재배의 마지막 장점은 분갈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화분 재배의 경우 출하 시기에 맞춰서 나무 크기에 따라서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노지 재배의 경우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도 나무가 알아서 잘 성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년 정도까지는 에어포트가 빨라요. 2년까지는? 네. 분갈이를 안고 그냥 키울 때는 노지가 이제 추월어져. 뿌리가 많이 멀리까지 퍼지니까.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마술화분은 나중에도 분갈이 한번 더 해줘야 되니까. 그럼요. 그때는 또 성장이 확 올라가죠. 2m 2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이즈는. 가을 되면은 2m 50이 이제 나무가 되겠죠. 분갈이는 2번 했고요. 자, 이번엔 화분 재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분 재배의 최대 장점은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의 뿌리를 끌어내면서 또 새로운 땅에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나무가 죽거나 향후 몇 년간 몸살을 앓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올 봄에 다른 밭에서 이식한 거거든요.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자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 재배를 하다가 이식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네요, 애들이. 네, 그렇죠. 간혹 있어요. 뿌리지, 뿌리. 멀리에 있는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 올렸는데 단글을 다 시키니까 자기 활동이 죽은 거죠. 마소라분으로 해가지고 이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소라분은 거의 100% 산다고 보면 돼요. 단뿌리 형성이 꽉 차 있죠. 화분 재배의 두 번째 장점은 굴치 작업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지의 나무를 재배할 시, 수확 시 굴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무가 많이 죽을 뿐더러 또 나무를 굴치하는 인원도 최근에 점점 감소를 해서 국내 나무 굴치 인건비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건비도 그렇고 굴치가 문제예요. 그런 기술자가 없다고요. 외국 분들이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장담 못하죠. 단가도 세고 인원이 없으니까 주문 들어와도 그 날짜에 맞추기가 힘들죠. 화분 재배의 세 번째 장점은 사계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 나무 출하 시기가 대부분 봄과 가을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계절 어느 때든 소비자에게 나무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블루 에러온 것 같고 여기 네, 저쪽 끝까지 한 네. 1000주 정도 될 거예요. 1000주 정도? 네. 그리고 여긴 지금 뭔가요 지금? 블루 엔젤. 블루 엔젤. 예, 이게 조금 성장이 늦죠. 요거는 유통을 어떻게 하시면 바로 하시겠네요 이렇게 들어다가. 그럼요. 네. 간단하지. 예, 가벼우니까. 그대로 갖다 팔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예. 네, 그리고 화분 재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요. 네. 땅만 파지면 어느 때 식재도 되고. 맞아요. 화분 재배는 그러니까 사시사철 판매가 되는데 얘네들은 판매가 가능한 시즌이 있나요? 봄, 가을이 제일 낫죠. 사실은 저 여름하고 겨울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죠. 개인들도 네. 양을 많이 사가잖아요. 차로 거의 와요. 전국에서. 제주도 가장 나가요. 이렇게 카페 준비하시는 분들, 네. 전원주택 준비하시는 분들 네. 많이 오시고, 써니스마르그도 많이 써니스마르그. 나가요. 네, 이게 네. 써니스마르그. 써니스마르그는 3년차, 네. 그 정도 크면 1m급 나오거든요. 네네. 1m 이상이 거의 없어요. 네네. 다 판매가 빨리 끝나서. 아, 이게 이제 깔끔하게 봄부터 정리 6월 잘했- 한 10일경 겨울 오고, 네. 그때가 제일 이뻐요, 색깔이. 아, 형광빛 나요. 화분 재배의 네 번째 장점은요, 토양의 성질에 상관없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 토양이 마삭기가 없는 지른 땅인 경우에 배수가 잘 안 될 시 나무의 성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화분 재배의 경우 흙을 재배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에 있어서 어느 땅에 재배를 하느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지 재배와 화분 재배의 단점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지 재배의 첫 번째 단점, 판매 시기가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년 내내 팔 수 없다는 건 좀 잡기 아무래도 어렵고요. 네. 수요가 적죠. 네. 이 노지 재배는 봄, 네. 가을 빼놓으면 수요가 적죠. 노지 재배의 두 번째 단점은 나무 수확 시 굴취 작업이 필요하고 나무를 이식할 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노지 재배의 세 번째 단점은 토양의 성질이나 배수 여부에 따라서 나무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나무는 성장 속도가 많이 차이 나요. 저희가 화분으로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흙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명에 맡겨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안 그러면 흙을 발휘해야 되는데, 복토로 해야 되는데, 그 네. 비용이 또 만만치 않죠. 이번에는 화분 재배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화분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일반 화분보다는 단가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초기 단가는 비싼데,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니까 나무 성장이 그만큼 빠르잖아요. 출하할 때 그만큼 이득이 생기죠. 여기에서 1, 2천 원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에서 1, 2만 원 더 부르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마스라는 훨씬 싼 거지. 두 번째 단점은 다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게 주세요? 상토가 말랐을 때 줘요. 색깔이 조금 옅어지죠. 네. 그때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네. 3일에 2번 물들 때도 있고, 네. 가을에는 3, 4일, 5일 이렇게 들 때도 있고, 다 틀리죠. 쿨러로. 따로 점적으로 안 하시고. 점적은 막히는 게 있어요. 이끼 같은 게 하다도. 막히죠. 네네. 그래서 생각 끝에 쿨러로 있는데 훨씬 좋아요. 아주 편코. 근데 보통 쿨러로 하면은 여기에 고르게 좀 물이 안 뿌려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뿌려져요. 간격을 맞추면 돼요. 여기 10m 하고, 10m씩이네요, 좀 이렇게. 10m씩. 물량이 적으면 좀 간격을 줄여줘야 돼. 지금 이렇게는 10m고 이렇게는 지금 삼각이로 사이 삼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네. 물을 잘 받게. 다 10m인데 요거를 지그재그로 약간 틀어주셨네요. 이렇게. 가운데 면적이 예. 그냥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면 더 비용도 저렴하고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손이 훨씬 절감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쿨러로 돌리면은 또 장점이 뭐냐면은 점적은 뿌리로만 물이 가잖아요. 쿨러는 엽수가 되잖아요. 모든 식물이 엽수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나무 가지 이파리에 물을 제공해주는.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흡수가 되겠죠, 모든 게. 영양제도 엽수도 하잖아요. 이렇게 맞으면서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물이. 네. 내년에 봄에는 쿨러를 더 올릴 거지. 네, 높여줘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뿌리시는구나. 네. 세 번째 단점은 나무가 성장할수록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무를 노지에 키울 것인가 또 화분에 키울 것인가 장단점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장점 그리고 단점 모두 잘 고려하셔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노지와 화분 재배 병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귀농의 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